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엄마가 이 앞 장면에 보면은 엄마가 이 장면 아플 때 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냐 그거잖아요. 그죠? 네. 감정에 따라서 표정도 이렇게 약간은 훈련을 해야지 그렇죠.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뒷장면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그 물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초원이는 그냥 바라봐 막 이렇게 그것만 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선생님이 구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엄마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좀 그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그 위급한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조금 그 일기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설명을 예, 조금. 거기 일기에 이제 초원이가 일기를 썼잖아요. 오늘 가서 수영을 했다. 엄마도 수영을 했다. 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는 이제 이 초원이는 엄마도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눈치 없는 사람들 보면 예? 아니 일반인들도 좀 눈치 없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뭐 빠지면 뭐 수영했나 뭐 이렇게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엄마가 물을 이렇게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들어갔으니까 이게 엄마가 수영을 한 게 아니고 실수로 들어갔다는 거를 이제 그런 걸 눈치를 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나? 약간 그 정도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굉장히 실망스럽겠네요. 그러셨겠죠. 이게 그 우영우에도 나오지만 아빠가 그런 대사 하잖아요. 우영우에서 외롭다고 아빠가 외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폐 아들요? 예,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경우는 왜냐하면 이렇게 에스퍼거 이 아주 일반인들과 가까운 요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말을 해주셔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였던 행동들이 실은 모든 소리가 들려서 그렇다. 그리고 실은 엄마가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수용하는 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분들이 증상이 완화가 되시고 이제 그 일반인들과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되셨을 때 그때의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많이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초원이는 그 모르는 거잖아요.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인지하지 못하는 그렇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줘야겠죠. 저런 상황이면 위험한 거다라는 걸 그렇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예. 물에서 뭐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응급 조치도 알려주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도 나중을 위한 그거네요. 진짜 암시 같은 장면이네요. 그죠? 그렇죠. 깃불가 나오는 게 딱 그거네요. 그죠? 나중에 엄마가 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빗물이 주룩주룩 내려요. 이렇게 대사가 나오죠.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슬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설명할 때는 모르는데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또 그 감정을 알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영화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을 했죠. 이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연출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폐아의 감정도 굉장히 잘 다뤘고 엄마의 이 너무나 힘든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섬세하게 잘 다뤄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어머니를 이렇게 비춰주는 걸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저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볼 때 보니까 정말 이 어머니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이 대부분 다 공감이 갔고 그래서 감독이 참 좀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보면서.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고요. 예, 실제로 제가 그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만나본 그 환자분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여기서는 이제 동생 반항하는 거 조금 아빠가 뭐 집에 안 들어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장면 조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야구장에 갔을 때 아들들하고 이 초원이가 막 같이 춤추잖아요. 이 그 치어리더들하고 네. 그때 이제 둘이서 같이 맥주 캔 같이 보이는데 그 술 같은 걸 마시면서 아빠랑 같이 둘이만 살래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함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장애 있는 가족과는 살기 싫고 우리 둘만 살고 싶다 요런 이제 이렇게만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그러니까 그 초원이 동생하고 아빠 둘만 살고 싶다 이 말인 예,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야구장에서 그렇게 잠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가족에게 계속 그럼 넘어가 보면 그 엄마는 그렇다고 치고 아버지는 조금 완전히 그 도피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냥 자기는 나 몰라라까지는 아닌데 이게 어머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아빠는 조금 도피하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부딪혀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일을 핑계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너무 맡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을 예.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가족마다 틀리고 또 이렇게 성향 이제 이 보호자분들의 성향 따라 또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이 뭐 어떻다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심리학 박사의 관점으로 얘기를 예, 제 경험으로 봤을 생각을 때는 한번 예, 듣고 싶어서 그 이혼을 한 경우도 봤고 아니면 정말 이 부부가 합동해서 나는 돈 벌어오고 너는 아이 돌보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업화하고, 분업화 해가지고 잘하는 경우 그리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이제 그 둘이 동시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가족마다 굉장히 많이 틀린데 가족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많이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질문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도 엄마가 위주로 이렇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애 훈련 이런 거를 어머니가 대부분 좀 많이 하시고 아버지는 돈을 버시고 그런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봤던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버지들이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상황마다 많이 다 틀렸던 것 틀렸다? 같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닥치면 다 사실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죠? 힘드니까 힘든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힘든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24/7이라고 그러죠. 24시간 일주일에 7일 계속 같이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아빠가 뭐 지방 이렇게 뭐 전화하면서 뭐 오늘도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도피성으로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빠 얘기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 네. 그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약간 소외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과 심리를 좀 박사님이 좀 동생에 대한 심리, 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가족이라 하면 이제 그 caregiver 보호자뿐만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형제 자매가 제일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그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라서 이제 막 그렇지만 또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자식이고 나도 똑같이 대우받고 싶은데 온 부모님의 정성과 관심과 모든 것은 다 이 형이나 누나 아니면은 이 동생 이제 한테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받는 스트레스를 또 이 비장애인 그 자녀에게 또 이제 많이 또 네가 이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해라 아니면은 화나면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해도 네가 더 잘 가르쳐 줘야지. 네가 더 잘 너는 보살펴 줘야지. 정상인데. 좀 많은 요구가 좀 많군요. 그럼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불공평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동생은 약간 그 뭐지 뭐 비행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약간 엇나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네. 이렇게 빵을 때리죠. 폭력을 행사하는 이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는 늘 이렇게 막 애중지중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가죠. 거기서 느끼는 박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되게 크겠네. 박탈감이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럼요. 그런 게 많이 커서 이제 힘든 경우를 실제로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잘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제 슈퍼바이저였던 분은 동생이 자폐여서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였지만 이제 자라서 동생이 굉장히 큰 이제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자폐인 사람이 그렇죠. 어렸을 때 굉장히 심했지만 우영우처럼? 예, 지금은 좋은 데 취직해 가지고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거에 대해 행동 이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자폐를 치료하는. 형이 그렇죠. 그분의 형이? 누나가 이제 누나가? 누나가 자폐를 치료하는 또 사람이 돼서 굉장히 그 보호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 동생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상인처럼 활동한다. 이거는 그 사람 누나가 대단한 예,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꾸준히 이 그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또 이제 보호자들한테 얘기해 줌으로써 또 이제 이 보호자분들이 이제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될까.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초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원이가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생인데 약간 형의 역할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반대로 누나가 정상인이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 자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조금 그 초원이 케이스랑은 조금은 좀 다르긴 하겠네요. 그죠? 그래도 그렇죠. 누나가 이제 누나가 또 많이 받나요? 이렇게 그럼요. 이 그래요? 자폐 그게 그러니까 형 누나 상관없이 그냥 다 많이 받는 거군요. 그럼요. 이 누나 제가 이제 또 같이 본 이제 케이스 하나는 이 누나에게 이 누나가 이제 비장애인이니까 모든 그 자기네들이 받는 그 양육하시는 분들이 받는 그런 어려운 거를 이제 화로 이제 많이 그 비장애 형제분들에게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요? 예. 부모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자기는 형제가 이제 그 정상인이 아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또 자기한테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많이 힘든 경우들을 봤죠.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누나든 뭐 동생이든 간에 그거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어느 쪽이 더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이 영화에서도 이제 동생이 처음에는 막 이제 막 굉장히 인상 쓰고 막 나오지만 나중에 형이 이제 그 중간에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이제 이런 말 자기 표현을 이제 딱 이 사람이 슬픔과 이런 것도 느낄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이 보니까 한 거의 고등학생 같은데 이 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이제 이 자폐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그 순간에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형이 마라톤 갔을 때 엄마 모시고 찾고 이제 오토바이 뒤에 코치님이랑 같이 형 찾아다니고 또 응원해주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멋지게 이제 이게 트랜스폼 이렇게 바뀐 이제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기쁘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이 형제의 마음이라는 게. 본격적인 인재 시장이긴 한데 네네네. 이제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는 네. 뭐 어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뭐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